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위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정보 공개 청구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상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위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애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 중에서 40-17번째와 24번째 시간 간경변과 간경화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개정된 별표 4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 5번째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를 보시게 되면 장애 측정 방법에는 1.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는 흉곽과 복강 내 장기 등에 타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으로 제한되는 사람을 말한다. 3.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측정 방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상위 등급 내용에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올라오겠습니다. 먼저 7급을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그런데 이 7급에는 간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당뇨와 폐, 그리고 방광, 허혈성 심장질환, 주로 이런 내용이 있고 7급에는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은 6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급 2항을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거기서 이 두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꼭 집어서 나와 있습니다. 간 손상으로 후유증이 있는 사람, 이분은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5급입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세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아 지속적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사람. 그러면서 복수가 있는 간경변증 또는 식도 정맥류를 동반한 차일드 B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급입니다.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 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두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내시경 검사로 식도 정맥류가 확인되고 차일드 C에 준하는 간 경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4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이런 내시경 검사나 식도 정맥류 확인되고 차일드 C에 준하는 분들은 4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급입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첫 번째 항목에 간장 및 담도 계통 후 손상으로 간 기능 장애를 초래하여 단순한 노무에 의해서도 복수나 전신 부종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3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없겠지만 간 경변으로 인한 질병이 악화되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급 흉복부, 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여섯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간경화증에 의한 고도의 합병증으로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사람은 2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급 사망을 보시게 되면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세 번째 항목을 보시게 되면 간장 및 담도계통의 손상으로 진행성인 불치의 간 기능 장애를 초래한 사람으로 심한 전신 쇠약으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하는 사람. 이런 분은 1급 사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간경변과 간기능 장애에 관련되신 분들께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서 만약에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40-17과 24번째 간경변과 간경화증에 대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0-13번째 시간으로 간장 질환과 담도 질환에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다음에 올라오는 40-13번째 영상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